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 조광현 교수입니다. 저는 또 대학의 전체 내부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또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직임을 이렇게 주셔서 뭐 부족하지만 지금 학교 일을 도우면서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요즘 가상화폐가 상당히 큰 이슈로 등장하면서 특별히 2030 세대가 이 가상화폐에 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빌려서까지도 이렇게 가상화폐에 올인하는 그런 이 계층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회적 이슈로 뭐 영끌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이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와 성서와의 어떤 이 관계를 되도록이면 제가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긴 했지만은 아직 제가 그 성경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이 화폐와 성서와의 어떤 관계를 좀 많은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호 시조의 시조사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일부 기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넣어서 이번엔 그 내용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조에 있는 내용은 좀 꽤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많이 이제 생략이 됐고 또 이 지면이 이렇게 제한돼 있어 가지고 많은 걸 넣을 수 없어 가지고 다 생략식으로 해서 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상 화폐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화폐 제도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좀 내용이 상당히 이제 딱딱합니다. 되게 딱딱하고 또 내용 자체가 일반 경제학 원론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이 들으시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림을 좀 삽입을 시켜가지고 어, 강의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동전은 잘 안 쓰죠. 이런 그 화폐, 지폐를 많이 주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니까 다양한 유형의 이런 카드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엄청난 거액의 자금을 이렇게 이동하고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서, 어, 그 통용이 되는 이런 화폐도 있는데 요즘은 고액 지폐인 5만 원짜리가 있어서 이 자기압 수표가 그다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쓰여지는 것이 이제 줄어드는 이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물 교환하거나 어떤 상징적인 가치로서의 화폐가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화폐에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구체적인 상품화폐에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추상적인 신용화폐로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구체적인 상품화폐라고 하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조개 껍데기나 혹은 배, 비단, 가축 피역 등등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상품이 화폐가 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 때는 일시적으로 담배도 화폐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쓰여졌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편화된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금이나 은이나 또 이런 금속화폐가 또 등장했고 또 그의 보조화폐로서도 우리가 이제 동전에 주로 이제 많이 쓰여지는 보조화폐도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언급한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합니다.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 정부 주도하에서 법적으로 좀 이렇게 인정해 주자 해서 뭐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있는데 그 지폐 자체는 그 5만 원이라는 그 가치는 그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이게 5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그 정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화라고 합니다. 법화. 법적으로 인정이 된 화폐라 해서 법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법화라고 하면 좀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좀 익숙지 않으실 텐데 법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지폐 뭐 1,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쓰여지는 것이 다 이제 법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5만 원짜리 지폐는 500원짜리 동전이랑 비교했을 때 500원짜리가 가치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5만 원짜리가 훨씬 더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역사를 보시면 그 인류의 그 시작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가 상당히 그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쓰여지고 있는 그 돈은 이 19세기 영국 군번이 지도에서부터 전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발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화폐가 지금 현재 통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의 그 변화를 이렇게 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매경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이 화폐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이탈리아의 이제 피렌체 1252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플로린 화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유럽에 오늘날 그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좀 중국으로 말하면 원나라 시대죠. 원나라 징기스칸 이 시대에 이미 그 나라에서는 이런 그 금본위와 비슷한 형태의 그 주조가 이렇게 발행이 돼가지고 통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같은 체제를 갖춘 것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금이 저기 화폐의 기본적인 이 단위로서 이렇게 역할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그럴 때 금의 크기로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편했습니다. 뭐 조개나 무슨 배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금 쪼가리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편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좀 불편하기 시작하면서 1914년 영국의 이제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붕괴되기 시작해가지고 1914년에 서서히 금본위 제도가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금본위 제도가 없어진 것은 1차 세계대전 한번 겪고서 1900, 이 정확한 수치는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르게는 1936년에 금본위 제도가 폐지됐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 세계 대전 그 끝나기 전에 이 금본위 제도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경험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오른쪽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또 이런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일일이 다 이제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나실 때 이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안에 그 박스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하는 그런 화폐의 역사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 열풍이 지금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 4월 19일에 가상화폐 관련되는 그런 정부의 그 단속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우리나라의 이제 부처가 한 여섯 부서에 각각의 여러 가지 인전 위원회가 금융 그 통화위원회라고 해서 금융위에서 불법 의심 거래 분석 및 수사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했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외환 거래법, 외국 환거래, 외환 그 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 이것이 이제 다 가상화폐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지도적으로 이렇게 각 부처에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집중 단속 공정거래관리위원회 공정위라고 그러는데 가상자산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또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해서 방통위에서 투자 사기 유사 수신 등 불법 정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이기 때문에 다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정보 유통 차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이 개인정보 보호법위원회 해가지고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사 실시하겠다.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10개 부처가 6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 자산 과세 시행이고 조금 전에는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또 이거를 가상화폐를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 이렇게 취입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그 정부의 시행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가보다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국내 비거주자 외국 법인 가상자산 양도 대여 인출할 경우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원천 징수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산에 대해서 아까 가상화폐를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액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인 시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내재 가치가 그 부재하고 또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화폐로 이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또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왜 세금을 떼냐 해서 그 일부 이 가상화폐에 이렇게 투자한 그 여러 사람들이 아주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폐의 근본 가치와 이제 성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이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좀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잘 이게 매끄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뭐 200번 이상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다고 이렇게 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돼서는 그것도 200번 이상 나오는데 금전 및 재정, 청직에 관련돼서는 2000번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믿음도 중요하고 뭐 이 횟수가 많은 것이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 비중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이나 구원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10배에 가까운 그러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돈에 관련되는 것이 거의 한 40% 가까이 16개니까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폐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화폐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모아서 뭘 하겠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위에 있는 구원이나 믿음이나 이러한 청지기 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를 하나의 그 중요한 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 그러면 뭐 도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을 많이 비유라고 했는데 칼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활용한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뭐 셰프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참으로 이렇게 맛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의 손에 가면 많은 이렇게 살상을 유발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것이 이제 이 칼이라는 도구인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활용하게 되면 참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돈이 우리가 목적이 된다 그러면 위에 언급되어 있던 믿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청지기의 역할들을 성경에 그런 예들이 나와 있죠. 상당 부분 이렇게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우리가 돈을 이게 그 목적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찌르는 그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도구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냐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돈을 하나의 자기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돈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그러게 되면 많은 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다스려야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돈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는 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성서의 재정 원리를 잘 이렇게 이제 배워야겠습니다. 화폐가 숭배 대상이 되는 오늘날 성경의 근본적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그 열풍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잘 다스릴 때 우리가 성경의 원칙에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돈이 우리가 흉기가 아니고 하나의 훌륭한 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 가상화폐가 도대체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이렇게. 최근 이게 2020년
11월 26일 날, 뭐, 지금으로부터 한 7, 8개월 전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이 가상화폐. 밑에 제일 오른쪽에 그 그림, 노란색 바탕에 흰색, 아주 굉장히 눈익은 그런 마크죠.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시작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간쯤에 있는 ETH, 이더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마크들은 다 가상화폐의 유형들입니다.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것이 정부에서 아직 보호도 되어 있지 않고 법적 대조적인 장치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게임이나 혹은 이런 마약 거래나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그 부분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하 경제라고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아직 이거는 정부의 이제 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이러한 그 유형의 그 가상화폐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액수가 나와 있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 얼마 이게 뭐 단위를 표시를 안 해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엄청난 이 거래 액수는 이 비트코인이 제일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2B라고 그러면 아마 10억 달러 정도 되는 10억, 100억, 1000억 정도의 1000억 이 달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한, 어, 한 3천, 한 4,500, 4,500조 정도 지금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이제 그 마크 바로 밑에 보시면 135%, 154%, 제일 왼쪽에 보시면 웨이브즈 같은 경우는 488%, 이게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는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굉장히 크면 이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이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지금 화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135%나 488%의 정도로 그 물가가 이렇게 변동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어떻게 구입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 화폐로서의 그 기능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는 베네수엘라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 같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몇십만 퍼센트, 몇백만 퍼센트 정도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오게 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는 그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활을 상당히 어지럽게 하는 그런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상화폐에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앙의 상당 부분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그래, 우리가 이제 구한다고 풍요로운 자가 더 풍요롭게 된다는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안전, 상계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구하는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 야베스도 주님께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축복해 주시지 나 자신의 어떤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위에 나온 것처럼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가상화폐의 그 사용 가치와 이 교환 가치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칼 막스 하면 좀 섬찟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칼 막스는 누구냐면 이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뭐랄까 경제 그 철학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사용 가치는 인간의 상품을 소비할 때 누리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북한 의식해 가지고 공산주의 하면 굉장히 나쁘게 인식을 하는데 제가 뭐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칼 막스가 이제 주장한 이 그 자본론이 이제 공산주의 이론의 그 기초가 되고 있는데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그대로 그 시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정, 무슨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공정이니 무슨 평등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산주의 이론은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사회주의가 있고 나쁜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좋은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이 좋은 사회주의입니다. 네, 사회보장도 굉장히 잘 돼 있죠. 근데 나쁜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 정의 내리기를 중국 같은 경우는 나쁜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좋은 이론을 잘 활용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좀 안녕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정치가들은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면 그 내용들이 이제 변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이론도 되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변질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좋은 이론을 이 칼막스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태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도 유택의 그 영국인입니다. 칼막스는 유택의 독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칼막스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5년 동안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5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자본론인데 그것이 오늘날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기 때문에 내용은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칼 막스의 내용들입니다. 교환 가치는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 때 매겨지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철학적 담론 차원에서 사용 가치는 내적 가치와 교환 가치는 외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성서적 경제활동, 경제 철학 관점에서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정상적인 화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각국 중앙은행, 뭐 중앙은행이라고 그러면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은행이 중앙은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은행의 은행이 이제 그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아직 중앙은행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하나의 자산의 일종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가치 존재 여부를 고려하면 복잡하게 짜인 디지털 암호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사용 가치가 부재한 교환 가치만 있는 화폐다. 아까 얘기했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이렇게 겸해서 있어야 하는데, 칼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어떤 사람이 산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존재하지, 그것이 뭐 생각만 한다고 저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좀 도박이나 혹은 로또와 같은 그런 그 기대감만 가질 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모든 참여자가 거래 대상이 내적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떠는 길이 하는 이 투기 시장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기 시장. 투기는 뭐랑 또 같이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투기는 투자랑 이렇게 좀 비견돼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지만은 투기는 좀 그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그런 시장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시장은 주로 이제 과열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마치 이렇게 시장을 과열시키는 하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2008년 10월 30일에 이제 공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은 미국에 있는 데이비 추엄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기술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일본인 사토시 사카모토가 2009년 처음으로 이제 발표되면서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것이 대표적인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뭐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암호화폐 유형은 음악 들으시게? 한 16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는 그 공식적인 자료에서 제가 그냥 모았는데, 이 그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 한 511 유형이 있는데 거의 반수 가까이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IT 분야가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가상화폐도 상당히 과열시키는 그런 그 국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511개 중에 221개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자, 2020년 코로나19 이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이제 폭증 및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의 이제 약자로 해서 이게 금융 기술이 이렇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국가통화권, 발행권, 유통권을 주도하는 굉장히 이제 난항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암호화폐가 그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리브라라는 그런 가상화폐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유통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은 이제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해가지고 좀 기축통화를 디지털 기축통화로 이렇게 좀 자기들이 앞서가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폐 동전을 데이터 기록 화폐가 정부의 유통 화폐를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도 가상환경에 디지털 화폐, 아까 가상화폐랑 혹은 암호화폐와 이렇게 차별화된 그 용어를 해서 디지털 화폐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조만간에 우리가 지금 5만 원권, 10,000 원권 이렇게 발행하듯이 이 법적 제도적인 어떤 장치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국의 그 외환거래미 현금 사용량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또 이런 그 디지털 화폐의 그 움직임이 서서히 고개를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그 소액 결제 수단 확보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제 왼쪽에 있는 것이 디지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현재 위안화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형태로 해서 좀 유통시키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여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 한국 등등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의 그 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 돈의 흐름의 추적을 왜냐하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전국에는 아까 금본위에서 법화에서 또 이렇게 점점 카드로 오면서 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처럼 아마도 지금이 다 이제 가상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좀 하나의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디지털 통화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 가상화폐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폭락장에 진입했다는 경고도 나오면서 영끌 투자족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상화폐 시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4월 65,00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현재 31,0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도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올 초 투자 광풍을 불렀던 가상화폐 시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9월 초 디지털 화폐 연구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가상화폐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등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화폐가 흔들리는 겁니다. 빅브라더가 보니까 디지털 중앙은행 통화들이 사실은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가상화폐의 어떤 존립 기반 자체가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는.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장의 80%가 몰려있는 중국이 이미 채굴장 폐쇄 수순에 돌입하는 등 주인국들이 앞다투어 가상화폐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학기 등록금 물렸다, 마이너스 42% 손실났다, 슬프다, 구조되어 오기를 기다린다는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넘쳐나고 돈을 빼지 못해 버틴다는 글도 잇따릅니다. 80% 90%는 그냥 1,000원 가는데 그게 지금 100원 돼 있고 막 이래요. 9,800 물린 사람들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거든요. 구글에서 비트코인 가격 검색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가상화폐가 끝물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공포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채권 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2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는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잡코인 퇴출에 불법 거래 의혹으로 불안감을 키우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잠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7였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이제 보셨는데, 그 이후에 7월 19일, 며칠 전이죠. 예, 보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시세가 4월 13일 시점에서는, 이 동전 하나가 8천만 원 그렇게 했는데, 7월 19일, 한 3개월, 5, 6, 7, 3개월 만에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3,750만 원. 이렇게 이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정 김치 프리미엄, 이것도 인정 다 가상화폐거든요. 예, 이게 5월 19일에는 20%까지 확 올라갔다가 7월 19일에 보면 3.606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게 자료입니다. 그리고 20대가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영끌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20대가 이렇게 카드까지 긁어가면서 여기 이제 올인하고 있는데 21.4% 정도로 해서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거는 시조에도 낸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루 이틀, 2, 3일 전에 저기 나온 건데, 한 달 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만 달러 2번 뚫렸다, 살아는 판 비트코인, 이런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게 21일이니까 오늘 24일이죠. 한 4일 전 얘기입니다. 4일 전에도 보면, 6만 불에서 지금은 37,090달러, 79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만 불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정부 주도 디지털 화폐는 기존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가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법화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변동률이 작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화폐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불수단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 경우에는 가치 저장에 불안한 가상화폐는 이 투기적 수요만 남게 되고 이제 디지털 화폐가 화폐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결국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쓰여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이렇게 매몰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부분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뒷받침이 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아를 이렇게 성찰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좀 뜬구는 것 같은 그런 화폐인 가상화폐에 우리가 올인하기보다는 이런 그 시대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앞전에 좀 설명드린 걸 다시 반복드리면, 화폐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식사하는,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또 우리가 화폐는 추상적인 신용화폐로 이렇게 계속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내재적 가치가 없고 또 이렇게 이 자산으로서의 일부만 이렇게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화폐를 우리가 굳이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화폐가 단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또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성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다 이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